탈당을 안 하겠다? 그러면 김병기 의원은 정치인 아닌가요? 그럼 정치적 책임 안 지겠다는 얘기거든요. 무슨 나는 탈당은 못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협박하는 거예요. 나 건드릴래? 내 마음대로 해. 니들 나 자르려면 잘라봐. 내가 이별면 다칠게. 나만 죽어? 너희들 다 죽어. 당연히 이거 출국 정기부터 시켜놔야 되는데 네네네. 튀어버렸잖아요. 이 사람이 안 들어오려고 하는 게 아니고 돌아옵니다. 당연히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지금 문제가 이거 하나로 끝낼 게 아니에요. 강선 의원에게 1억 정도를 줄 사람이라고 한다면 실제 시의원이나 이런 거 하면서 자기는 여기저기에다가 자기의 그 뿌리를 정확하게 잡기 위해서 다른 걸 더 많이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 시간을 끌겠습니까? 결국에는 이 여론도 보면서 증거도 인멸하고 하기 위한 이제 그런 목적으로 나간 건데 당연히 이건 경찰의 수사를 이거는 탓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이 공천과 관련된 이 사고에 대해서 저는 민주당에서도 좀 강경한 태도로 이건 끊어내고 가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강선우 의원의 문제는 강도 높은 수사로 네. 분명히 돼야 된다고. 한없이 가벼운 시사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1월 6일 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조영진이고요. 김경시 의원, 시의원 중에 가장 유명한 김경시 의원 미국 갔습니다. 야, 대단합니다 진짜. 미국 갈 결심한 것도 대단한 것 같고 또 그렇게 나가게 된 것도 대단한 것 같고 참 대단한 사람들 관련된 뉴스들도 잠시 후에 저희가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정치권 뉴스들 이야기 나눠주실 세 분 먼저 소개해드리죠.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박수는 무슨 의미였을까요? 저 그냥 쳐요. 스스로를 이렇게. 스스로. 네, 아유 축하드립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그리고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아유 어서 오십시오. 자 그리고 신인규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인기상에 대한 상품을 주셔가지고 대단히 네. 감사드립니다. 인기상 저희가 상품 드렸죠. 예, 방금 받았습니다. 네, 2025 연말 시상식을 했는데 거기 이제 인기상을 받으셨고 상품은 드렸는데 상장을 못 드려서 상장을 이렇게 저희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예. 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하나씩 받으셨죠? 네,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이 파이터상이셨나요? 네. 네, 우리 신인규 변호사님은 올해 인기상. 요거는 인기 투표를 직접 우리 시청자분들이 해 주셔서 거기서 이제 몇 분이나 했어요? 아우, 진짜. 거기 한 40만 명 40만 명. 그래도 공 하나 빼면 되는 거죠? 네, 더 거기서 빼셔야 됩니다. 1위를 더 빼야 돼요? 1위를 하셨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그 인기 영원히 유지하시라는 의미로 예. 이렇게 상장은 아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당연히 영광입니다. 예, 그럼 감사합니다. 상품이 뭐였어요? 예, 좋은 거 주셨습니다. 예. 건강한 거. 네. 쭈꾸미 아니면 뭐 부각 같은 거 아니었을까 싶은데. 나는 콧뚜레. 콧뚜레 받으셨죠? 저희 애교는. 화요일 멤버분들은 전부 다 상 받으셨어요. 아, 그래요? 네. 인기상 2분, 또 파이터상도 있으시고 네. 훌륭하십니다. 자, 그리고 신영 기자도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지금 대통령 한중 정상회담 얘기부터 먼저 좀 보죠. 네, 어제 2달 만에 치러진 한중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원래 예정된 시간보다 30분 넘겨서 90분 동안 진행됐고 서로 굉장히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좋은 말들이 오갔는데요. 이재명 대통령 올해를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의 원년으로 만들자라고 얘기했고 시진핑 주석도 친구이자 이웃으로 더 자주 왕래하고 부지런히 소통하자 이렇게 화답을 했습니다. 네. 여러 가지 현안들도 논의가 됐는데 아주 막 구체적으로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어서 위성락 안보실장의 브리핑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좀 민감한 이슈인 한한령이라든지 서해 구조물 현안 논의 이런 것들 양측 모두가 수용 가능한 범위에서 확대해 나가자는데 공감대를 이뤘다라고 했습니다. 계속 얘기하자 요 네. 정도군요. 네. 이 서해 구조물은 좀 확실하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언급이 구체적으로 사안 언급이 됐고 네. 요거는 좀 차관급에서 회담을 조금 이어가자라는 얘기가 있었다고 하네요. 그렇습니까? 예. 자, 좋은 결과가 좀 있기를 바라고요. 네. 아마 지금은 중국도 미국 하는 거 보고서는 어떻게든 우리와 조금 더 친분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기는 합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샤오미 폰으로 또 셀카를 찍었다고요? 이게 에이펙 때 선물 받은 바로 그 샤오미 폰 아니겠습니까? 예. 그때 또 농담도 주고 받았던 그 샤오미 폰으로 이제 만찬 마치고 이거 우리 올림픽 때 선수들이 메달 따고서 딱 찍는 그 각도잖아요. 젊은이들 각도인데 이 네. 각도로 이제 시진핑 주석 내외와 함께 기념사진도 찍었고 이거 이제
그 트위터에 올리면서 화질이 확실하죠라고 적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한마디 좀 뼈 있는 시진핑의 한마디가 있었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제 정세가 엄청 민감하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을 생포하면서 이제 그 배경이 뭐냐, 그 베네수엘라의 석유 수출국인 중국을 또 견제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는 가운데 네. 중국에서는 강력 규탄의 목소리를 냈죠. 시진핑 주석이 어제 막 뭐 베네수엘라, 뭐 트럼프 이런 얘기는 안 꺼냈는데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서 올바른 편에 굳건히 서서 정확한 전략적인 선택을 해야 된다. 이런 언급을 했어요.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트럼프는 역사의 올바른 편이 아니다라고 아마 시진핑은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근데 우리는 사실 이제 고려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좀 많잖아요. 우리 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얘기를 듣고 나서 역시 뭐 너무 명확하지도 않으면서 또 조금은 모호한 태도를 잘 유지하는 게 그래도 우리 국익에는 좀 도움이 되겠죠? 어떻습니까? 혹시 생각들은 어떠십니까? 대한민국은 어떻게 보면 이제 강소국이잖아요.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강하지만 영토나 이런 것들은 작고 천연 자원 이런 거 없고 그러니까 결국은 인력을 통해서 다른 나라들하고 기술 수출을 하고 네. 뭐 무역을 해서 먹고 살 수밖에 없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른 나라들하고 좋게 사이를 지내면서 좋게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의 국가죠. 네. 그리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뭐 미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다 경제적 군사적 대국이니까 여기하고 이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는 그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일본과 사이가 안 좋아지고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 중국과 사이가 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그 반대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일본과 미국과 사이를 잘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더 하고 조금 더 하고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국익을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지자들을 또 생각을 안 하실 수는 없을 테니 아마 또 정권을 가진 분들께서도 뭐 그런 생각도 좀 살짝 들긴 하네요. 그 말씀 들으니까. 우리 신인규 변호사께서는요. 예, 근데 과거에도 노태우 정권 때 보수 정권임에도 불구하고 중국과의 수교까지 전격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국익을 중심에 놓고 외교를 하면 보수냐 진보냐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 네. 이재명 정부가 지금 가장 잘하고 있는 것이 국익과 실용 중심의 외교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영리하죠. 그러니까 영리하게 대한민국의 국익만을 지금 고려하고 있는 거고 지금의 세계사적 질서가 트럼프가 등장하면서 지금 세계적인 그런 규범적 질서를 다 해체시키고 있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규범이 해체되면 대한민국 수준의 규모의 나라, 그러니까 선도적 중견 국가들은 훨씬 더 어려움을 겪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미동맹은 한미동맹대로 발전시켜서 우리가 백악관 황금 열쇠도 받고 그건 받는 대로 하더라도 네. 뭐 중국이 이야기하고 있는 올바른 역사의식, 뭐 규범적 질서를 견고히 하는 이런 역할에는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서도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더 적극적으로 저는 협력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올바른 편이 어디예요? 그러니까 이제 국제사회에서는 힘의 논리가 작동을 하다 보니까 힘센 사람이 정의인 건 맞는데 그래도 일단은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이제 평화적인 세계 평화를 이제 선언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네. 침략적 전쟁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런 부분에 협조할 수는 없는 거고 다만 트럼프가 지금 이끌고 있는 미국과의 그 한미 동맹이라는 그 국가 간의 상대적 관계는 조금 더 깊이 있게 만들어 나가야 되니까 뭐 전략적 모호성이나 전략적 유연성을 조금 더 발휘해야 될 시점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올바른 편은 정해져 있다고 봅니다. 어디예요? 대한민국. 대한민국 편이 네, 우리나라가 제일 올바른 편이죠. 편이죠. 더 이상 네. 우리가 진영 논리나 이런 걸 가지고서 휘둘릴 필요가 전혀 없다. 네. 지금 현재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될 인물들이 누구냐면 시진핑, 트럼프, 그다음에 이제 다카이치 사나에, 그다음에 김정은, 이재명 이런 등등을 그리고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네. 뭐 마크론까지 이제 넣읍시다. 이 사람들 전부 다 결국은 자기네 나라의 국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뭔가 기존 것하고 현재 것하고 구분을 못하고 입을 함부로 놀렸다가 좀 곤란해지는 사람이 이제 다카이치 사나에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다카이치 사나에가 그렇게 해도 되죠. 왜? 일본이라고 한 나라도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매우 강한 나라이고 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도 매우 많고 훌륭한데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트럼프한테 대들면은 혹은 시진핑한테 대들면
또 금방 보복이 올라올 정도로 이 사람의 위치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그 위에 있는 두 나라 정도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게 진영 논리 플러스 경제 논리가 이제 들어가니까. 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들보다도 더 열악하게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데 우리가 이런 걸 따라가지고 뭔가 할 필요는 전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대통령이 하고 있는 스탠스 정도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다. 그래서 국민들도 대통령이 외국 나가가지고 저런 스탠스 하고 그다음에 국내에서도 저런 식의 정치를 펼치는 것은 우리가 인정해주고 익스큐즈 해줘야 되는 부분이지 이걸 가지고서 또 자꾸 흔들어대고 이거는 저는 옳지 않다. 그리고 네. 국제 정치라고 하는 건 결국 그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으니 대한민국이 가장 옳은 거고 대한민국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결국은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고 한다면 잠깐 내부적으로는 서로 안 맞는다 하더라도 네. 이거는 서로 좀 품고 가야 된다. 알겠습니다. 자, 이 와중에 백악관에서는 아주 무시무시한 사진 하나 올렸습니다. 네. 네. 파포 파포가 뭐예요? 이게 그 말이래요. F-워드. 네, F 소위 시작하는. 그 F around and find out이란 뜻인데 이게 원래 금융시장에서 네. 정치인들이 헛짓거리하면 너 그러다가 그 여파가 너한테 다시 돌아간다라면서 경고 차원에서 쓰는 말이래요. 아, 너 그러다 골로 간다 뭐 그래서 이런 이제 정도? 트럼프를 깔 때 사실은 금융시장에 썼던 말인데 그걸 네. 그냥 대놓고 갖고 와서 나 파포야. 까불지 마 이것들아 이제 이런 식으로 올린 거죠. 내가 무슨 짓 할지 모른다라고 네. 하면서 지금 베네수엘라 급습한 데 이어서 다른 나라도 계속 언급을 해요. 쿠바도 요새 좀 이상한 망할 것 같고 콜롬비아 네. 거기 좀 이상한 사람이 통치하고 있지. 그린란드도 조금 그렇고 막 약간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행보를 계속 하다 보면 뭐 당연히 우리나라에도 이제 여파가 있을 테니까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윤석열하고 트럼프를 좀 비교를 많이 하기도 하는데 윤석열 트럼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성향이 좀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약간의 그 전조 증상을 보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윤석열의 내란이라는 것도 네. 그 전에 뭐 입틀막도 있었고 여러 가지 뭐 김건희 관련된 이슈들 통해서 덮고 오다가 내란까지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트럼프도 마찬가지인 게 처음에 2기 취임해가지고 각국하고 관세 뭐 협상이 말이 협상이지 그냥 팔 뒤로 묶어가지고 네. 사실은 그냥 다 벌어든 돈 다 내놔라. 네. 사실상의 강탈과 관련된 그런 네, 행동을 네, 보여왔고 최근에도 우리 한국 노동자들 다 체포해가지고 우리 국내로 모셔오는데 어려움도 겪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전조 증상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 파포의 단계까지 와가지고 심지어 베네수엘라에 지금 들어가서 국가 원수를 거의 뭐 체포라는 말도 안 맞고 그냥 납치죠 사실은. 네. 이런 식의 행보들을 보이니까 이거는 약간 트럼프가 그동안에 보여왔던 이 기조들을 본다면은 앞으로 더 이런 이상 행동들을 더 하게 될 가능성은 현재로서 높은 거 아니냐 우려가 많이 됩니다. 네. 마두로 잡고 나서 오히려 지지율은 좀 올랐다더라고요. 미국 내에서. 그러니까요. 참 이야기는 어렵습니다만. 근데 결국 힘이 제일 중요하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정영진 앵커한테 잘 보여야 되겠네요. 저요? 힘이 제일 쏟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무슨 힘이 있어요 지금. 여기서 힘이 손가락도 힘도 없는데. 아니, 근데 미국은 네. 자기네 그 핵심적인 국익이 침해가 되면 네. 전쟁을 불사해 왔어요. 아프가니스탄에도 1979년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그 사담 후세인 그 이라크 전쟁 했었잖아요. 네, 네, 네. 그 다음에 89년도인가에 또 노리에가 그 파나마의 노리에가를 체포해서 파나마. 노리에가 끌고 와갖고 미국에서 징역 40년형을 내렸어요. 네. 그래서 교도소에서 죽었습니다. 노리에가는. 그 파나마 운하 이권 다 당연하죠. 자기들 네. 이렇게 노리에가가 좌파 그 정책을 쓰면서 미국의 파나마 운하 통행을 금지시키겠다 뭐 이렇게 하니까 잡아다가 그냥 그 감옥에 보냈고 이번에 마두로도 이제 다시 체포를 해왔는데 이게 사실은 국제사회가 이제 그렇게 정글인데 또 어떻게 보면 남의 나라에 들어가서 잡아온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또 국제법 어긴 거 아니냐. 예. 그렇죠. 이렇게 비판을 할 수도 있고 양쪽의 측면이 다 있어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1980년대에 사실 제가 대학 다닐 때 미국에 대해서 그랬거든요. 야, 전두환을 왜 안 잡아가냐. 레이건 너 뭐 하는 거냐. 전두환을 왜 지지하냐. 전두환 잡아가라.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그래서 그 처해 있는 입장에 따라서는 지금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또 뭐 노래가 아니 마두로 잘 잡아갔다고 환호하는 사람도 있고 뭐 또 갈린 것 같더라고요. 이거 화가 난 사람. 화가 난 사람들도 있고 이게 다 섞여 있어서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선과 악을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하기가 참 곤란해요. 예를 들면 마두로가 불법적인 선거 부정선거라고 주장되는 그 선거를 통해서 집권을 해서 계속 국민들을 약탈하는 것들을 지켜보고 있어야 되느냐, 독재를 하는 걸 지켜보고 있어야 되느냐, 그렇다고 해서 다른 나라가 들어가서 그 사람을 떼어오는 게 맞느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르다라고 이렇게 쉽게 단정하기 어려운 근데 이제 그런 정권을 국제정세의 그렇게 현실이죠. 좀 반칙으로 잡았다 하더라도 그건 그 나라 국민들이 좀 해결해야 될 문제 아닌가. 주권상의 문제죠. 내정의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좀 중요한 게 일부 네. 정치인들 뭐 예를 들면 이준석 대표 같은 사람은 뭐 정부의 입장을 밝혀라 뭐 김정은과 마두로를 비교하면서 이런 식의 정치를 하는 거는 정말 국익을 해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정부의 입장이 있더라도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정말 신중하게 그럼요. 네. 국가적인 지혜를 모아야 될 상황이라서 저 정치인들은 더 책임 있게 발언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생각이 네, 알겠습니다. 자, 미국은 지금 이런 분위기인데 이 미국으로 튄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넘어가나요? 예, 국내 김경. 정치 현안으로 가보겠습니다. 예. 민주당 1억 공천 헌금 사태의 키맨이죠. 강선우 의원 측에게 1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 서울시 의원이 이미 한국에 없습니다. 언제 간 거예요, 도대체? 지난해가 이제 2025년 12월 31일 아. 경찰이 관련 수사에 착수한 그날 미국으로 갔습니다. 야, 진짜 빠릅니다. 빨라요. 그러니까 네. 이게 공천 헌금 의혹 보도가 그 MBC에서 지난해 12월 29일에 있었고 네. 그 다음 날 김병기 원내대표가 사퇴하고 강선우 의원 탈당하고 제명되고 그 다음 날 이제 본격적으로 경찰이 사건 배당해서 수사 착수를 했는데 네. 요날 미국으로 간 겁니다. 짐 쌀 시간도 별로 없지 않을 정도 아닌가 싶은데 바로 이제 문제 터지고 이틀 만인가 바로 지금 건너갔다는 거 아니 비행기 타고. 예, 일단 본인 주장에 따르면 미국에 체류하는 자녀를 만나러 갔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첫 보도가 나왔을 때부터 녹취라고 하는 명확한 이 정황이 담긴 뭐 일종의 예.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경찰에서 당연히 이제 고발이 됐고 수사에 착수할 상황이었는데 이거 이틀 동안 그냥 뭐 압수수색 한 번 안 하고 소환 한 번 안 하고 뭐 연락도 안 취하고 그냥 나갈 때까지 뭐 했냐 경찰은 지금 이런 비판도 있어요. 네. 자, 하여튼 김경시 의원은 미국으로 지금 건너간 상태. 근데 이렇게 하는 게 뭐 수사를 피하는데 도움이 될까 싶기도 하고요. 이런다고 해서 뭐 수사 안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본인이 안 잡힐 수는 있을래나? 안 들어오면 얘기가 달라지죠. 예. 안 들어오면 얼마나 뭐 근데 본인은 들어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네. 근데 사실 이게 그 제가 이제 기자 생활을 할 때 옛날에 50의 황태자였던 이원조 씨가 있었어요. 네. 근데 YS가 등장한 다음에 50 청산을 하면서 이원조를 잡아넣으려고 그랬어요. 네. 근데 이원조가 나를 잡아놓으면 내가 정치자금 준 사람 다 불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면서 병원에 입원을 했죠. 입원을 하고 나서 그 검찰이 그 체포영장 발부하기 전에 일본인가 어디로 튀어버렸어요.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시간이 좀 흐른 다음에 검찰 간부한테 야 우리가 도저히 뒷감당을 못해서 그 사람 내보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 그 권력과 그 쉽게 얘기하면 경찰 검찰의 관계가 이런 거구나라는 걸 그때 느꼈던 적이 있었는데 저는 이번 건은 어떻게 이거 누가 봐도 당연히 이거 출국 정기부터 시켜놔야 되는데 네네네. 튀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없으면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들어와서 이제 진술을 해야 되는 건데 이 사람이 없으면 수사가 굉장히 어려워지죠. 꼬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다음에 뭐 모르겠습니다. 밖에 나가서 기자들 없는 곳에서 어떤 통화를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누가 봐도 이것은 뭐 그 도피 방조다라는 의혹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어차피 이제 이 사람은 그 자녀 아마 학교 방학이고 이제 이러니까는 이제 더 겸사겸사 갔을 수도 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나가는 동안에 시간을 조금 벌어주고 내부적으로 니네 정리해라라고 하는 그러니까 돈을 주었다 받았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예. 그런 정도의 자신이 이제 그 공간을 열어주는 측면으로 이제 간 것 같고요. 시간 벌어주기. 네, 이제 시간을 벌어준다는 뜻은 어쨌든 돈을 나는 안 줬다라고 이제 자기는 이제 얘기를 해놓고 나머지 것들 지금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강선우라던가 이제 그 얘기를 들었다고 하는 김병기 전 원내대표 등등이 네. 이 문제를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좀 정리할 시간을 저는 좀 벌어준 면이 있다고 보고요. 이 사람이 안 들어오려고 하는 게 아니고 돌아옵니다. 당연히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지금 문제가 이거 하나로 끝낼 게 아니에요. 김경이라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제가 계속 주장했지만 강선우 의원에게 1억 정도를 줄 사람이라고 한다면 실제 시의원이나 이런 거 하면서 자기는 여기저기에다가 자기의 뿌리를 정확하게 잡기 위해서 다른 걸 더 많이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가 이제 강서구의 시의원으로 갔다가 영등포 구청장을 좀 되고 싶다고 그랬던 네, 네, 부분이에요. 그래서 영등포 구청장을 되기 위해서 로비했다는 얘기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서
있어서 지금 정비해야 될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런 것들도 나중에 나올 거예요, 분명히. 지금 안 나올 수가 없는 구조가 되어 이미 버렸어요. 그 신도 가입 3,000명 가짜로 시키는 거. 그 네. 지난번에 이제 김민석 총리 관련해서 얘기 나온 것들도 있었었는데 실제 그게 김민석 총리랑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것과 무관하게라도 김경희라고 하는 사람이 돈을 뿌려가지고 뭔가 자신의 정치적인 행동을 하려고 했던 건지 지금 여기저기 보이잖아요. 그러면 일단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하고 바깥에 나가가지고 이제 상황을 조금 이렇게 무마시킬 수 있는 자식이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우려고 간 거는 제가 그렇게 맞는 걸로 보이고 네. 다만 한국에 이제 돌아올 거를 타이밍을 조절을 해서 제가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자기가 이거 해결할 수 있을 정도다라고 생각하면 혹은 그 동안에 정치적인 지형이 조금 바뀌어가지고 수사기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 상황을 만들어주면 그때다 돌아가겠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네. 뭐 도망갔다고 해서 안 돌아오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전혀 아니다. 또 실질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동안에 해왔던 여러 가지 것들이 없어지거나 뭐 이렇게 뭔가 좀 덮여지거나 이럴 가능성도 없다. 저는 정확하게 이 사람에 대해서 수사하는 것이 맞다. 네네네. 아니 근데 피의자가 다른 공범들에게 입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간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자면 그게 옳은 거예요? 아니, 그게 전- 수사기관이 전 옳지 않다고 부적절한 봐요. 그러니까. 전 옳지 않다고 그런 보고 의도라는 이 사람이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네. 그 사람을 나가는 것을 막았어야 되잖아요. 막았어야 되는 건 제- 경찰이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걸 못했다. 못했지, 그건 잘못했지. 잘못된 거다. 네, 네. 그건 잘못했다고 그건 뭐- 하는 거야. 동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그러니까 뭐 저도 부분은. 네. 그 지금 시간 끌면서 왜 시간을 끌겠습니까? 결국에는 이 여론도 보면서 증거도 인멸하고 하기 위한 이제 그런 목적으로 나간 건데 당연히 이건 경찰의 수사를 이거는 탓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이건 정말 비판받아 마땅하고요. 네. 근데 다만 이제 김경이라는 사람이 이제 재산은 또 많다고 하니까 국내에 또 재산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뭐 해외로 65억. 연구 도피하고 이러지는 않을 텐데 네. 이제 그 증거인멸에 대한 이 비판과 더불어서 저는 결국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여론은 훨씬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훨씬 높아지기 때문에 이게 결론적으로 김경 시의원한테 좋을지 여부는 좀 의문입니다. 그렇죠. 아니, 여론은 훨씬 더 안 좋아지는 것 나빠지죠. 같고요. 경찰은 그래도 연락은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아마 네, 했던 연락은 모양이죠. 되고 출근 빨리 못한 거는 그래도 이제 사건 배당하고 한 2, 3일 걸려서 그런 거야라고 하면서 지금 연락되니까 다시 들어오면 그때 출국 금지 조치를 하겠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지금 강선 의원은 어쨌든 받았다 1억. 공천 대가는 아니었고 돌려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김경은 안 줬다라고 하는 이제 네. 가운데 그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강선우 의원 측 전 보좌관이 오늘 경찰에 소환돼서 피의자 신분으로 현재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네. 돌려줬다고 하는데 만약에 진짜 돌려줬다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나 돌려줬는지를 진술을 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뭐 1억 원의 행방에 대해서 아마 경찰이 집중적으로 물어보겠죠. 예, 어떤 상황이 돼도 하여튼 본인들이 해명한 게 다 둘 중에 거짓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지금 충돌하고 있으니까. 아니 누구는 돈을 줬다고 하는데 누구는 난 돈 준 적도 받은 적도 없다 그러면 예. 이 사람이 줬다고 하는 그 돈은 돌려줬다고 하는 그 돈 도대체 누구한테 가 있겠어요? 네. 아니 어딘가 허공으로 붕 떠 있겠죠. 그러면 결국 이 사람이나 둘 중에 한 명은 거짓말한 것일 것이고 네. 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해서 얻을 이익이 큰 사람이 사실은 거짓말을 했을 것이고 이제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제 우리가 예상이 가능한 거라서 네. 이 부분은 정확히 저는 확인해 봐야 된다고 보고 저는 다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억이 돌려주지 않았을 것이다 1억을 네, 네. 반환했다 하더라도 거기서 반환이라고 하는 거는 준 사람에게 직접 갔다기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뭐 사용되는 거 혹은 개인들이 사용하지 않고 어떤 방식으로 뭐 전용해가지고 사용하는 그런 정도로는 해줬을 가능성이 좀 있다. 노 변호사님은 상당히 돌려서 얘기하시는데 사실 이거 세 사람의 말이 다 틀리잖아요. 김경 씨는 나는 준 사실도 없다 그러고 네. 그 강선우 씨는 보좌관이- 사무국장이 네. 보관하고 있던 거 돌려주라고 그랬고 네. 사무국장은 이제 이게 피의자로 전환이 됐는데 이 사람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그런 거 거래가 되는 거 전혀 모른다. 이렇게 다 서로 세 사람이 말이 다 달라요. 네. 근데 이것이 뭐 돈이 안 갔다고 보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문제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돈의 흐름을 추적을 해야 되잖아요. 수사의 기본이지 않습니까? 뭐 워터게이트 사건에서 그게 수사가 그 막혔을 때 그 딥트로트가 했던 거 돈을 찾아봐라고 해서 결국 그게 풀려나가는 거잖아요. 이 돈이 1억 원의 행방이 어디로 갔느냐.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그냥 갖고 있을까?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강선우 의원 쪽이 네, 강선우 의원이 갖고 안 있었다면 갖고 있을 받았다면 거예요. 그다음에 이걸로 그 이 사람을 그 공천 탈락할 사람이 갑작스럽게 그다음에 하루 사이에 단수 공천을 받아요. 그러면 거기 공관위원들이나 김병기 씨한테 그러면 강선우 의원은 입 싹 씻고 가만히 있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한테도 인사를 했을 수가 있어요. 그 1억 원이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 이걸 찾아봐야 돼. 이게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강선우 의원이 그냥 갖고 있는 거 아니냐 어디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보다 좀 더 나가서 이거는 사례금으로 또 어딘가로 나갔을 수도 있다. 다른 행위에 사람들에게 대한 고맙다는 식으로 대가로 당연히 갔을 수밖에 갔을 없다. 수도 있다. 아유, 저는 그거는 그렇게 안 생각하고 이렇게 특별당비 형식으로 아마 자기네 그 당 일을 위해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갔을 것 같아요. 아유 너무 전위적으로 생각하시네. 아니 왜냐하면 위원들이 이렇게 막 여러 명 있잖아요.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러면 고맙다고 해가지고 위원들한테 예를 들면 뭐 1억이었으면 1,000만 원씩 나눠 예를 들면 10명이라 그러면 1,000만 원씩 나눠줘야 된다는 건데 한 사람에게 1억을 줬을 때는 그게 어느 정도 가치가 있지만 똑같이 묶이면서 결국 범죄 행위를 같이 저질러 달라는 건데 이걸 1,000만 원씩 나눠가지고 준다? 저는 그거는 별로 메리트도 없고 그분들이 그 1,000만 원 갖고서 이런 위험을 감수할 필요도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이제 돈의 향방을 지금 찾아야 되는 거고 그 네. 돈이 결국 공천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지금 보이는 여러 녹음들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강선우 의원이 지금 받고서 돌려줬다라는 말은 믿기가 매우 믿기 어렵고 어렵죠. 김경이라는 분도 본인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일단 안 줬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 건데 저는 뭐 결국에는 지금 이 공천과 관련된 이 사고에 대해서 저는 민주당에서도 조금 더 이거는 더 강경한 태도로 이건 끊어내고 가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강선우 의원의 문제는 이건 좀 강도 높은 수사로 네. 규명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돌려줬다가 아니에요. 본인이 돌려줬다라고 하지 아니, 않았어요. 근데 돌려줘도 이건 범죄가 성립이 되니까. 돌려주라고 네. 사무국장한테 얘기했다고? 얘기했다고 예. 사무국장은 나는 그런 거래 자체를 모른다라고 네.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이거는 상당히 나중에 이 돈의 행방을 추적해 보면 답이 다 어쩌면 나오죠. 고구마 줄기처럼 엉뚱한 것들이 나올 불거져 수도 나올 있다. 수도 있다. 네. 그리고 이 네. 이슈에 가장 또 큰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 네. 김병기 그 의원. 1억 원 공천 헌금 수수를 알고도 묵인했다는 이제 의혹에 더불어 이제 여러 의혹들이 추가적으로 불거진 6일 전에 원내대표직을 사퇴한 김병기 의원이 어제 깜짝 놀랐어요. 저는 유튜브 방송에 당분간 이제 방송 인터뷰나 언론 인터뷰를 좀 피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출연을 해서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들어볼게요. 제명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제 손으로 탈당을 하지 않겠습니다. 강선우 의원께서 그걸 갖다가 확인해 보니까 사무국장도 거기에서부터 클리어하대더라. 네네. 받지 않고 돌려줬다고 모르더라. 자기는 전혀 돈 같은 거 이런 거 안 했는데 자기가 죽게 생겼다. 김경일을 갖다가 공천에 돌라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네. 요 얘기도 좀 안 맞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여튼 제명을 네. 당하는 한이 있어도 내 손으로 탈당은 안 한다. 요게 어제 메시지의 방점이었던 것 같고 인터뷰 과정에서 이제 각종 의혹에 대해서 본인이 대답을 해요. 예를 들면 이제 1억 원이 오갔다라고 하는 건 다시 돌려줬다고 들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나는 없다고 판단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네. 근데 왜 그 공천준 서울시장 회의 안 들어갔어? 공간이 간사였으면서라고 하니까 묵인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해 충돌 소지가 있는 다른 안건이 있어가지고 내가 그 회의를 안 들어갔어. 이제 이렇게 설명을 어쨌든 한 부분도 있고 그 외에 여타 뭐 어쨌거나 김경이 왜 여러 다주택 논란도 있고 컷오프 대상인데 단수 공천이 됐는지 그 1억 원 녹취 강선우와 김병기 사이 녹취는 누가 한 건지 뭐 등등등 추가적으로 불거진 본인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 답변을 명확하게 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적으로 다투겠다라는 얘기 정도로만 가름을 했고요. 네. 그러니까 저기 지금 김병기 의원이 지금 말하고 있는 강선우 당시 의원의 행동을 얘기하고 있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그냥 받지 않고 돌려줬다라는 건 범죄에 대한 인식이 없다. 그냥 떳떳하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럼 떳떳한 사람이 왜 김병기 의원을 여러 차례 찾아와가지고 아유, 왜 살려달라고 하며 말이 안 되죠. 아니 다주택자로 공천이 배제된 사람이 어떻게 단수를 받냐고요. 그리고 강선우 의원이 이미 공관위원회 그 자격으로서 거짓말한 게 지금 다 드러나서 결국에는 김경 주라고 했다는 게 회의록에 남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강선우 의원이 받았다라고 지금 봐야 되는 상황에서 김병기 의원도 지금 요 사실관계를 좀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뭐 지금 탈당을 안 하겠다? 그러면 김병기 의원은 정치인 아닌가요? 아니 정치인들이 이런 의혹을 받을 때 뭐 다 억울하다고 하죠. 근데 예를 들면 송영길 대표 같은 분 문제 터지자마자 당적을 버리고 탈당해가지고 지금 무죄도 일부 무죄 나오고 이제 항소심도 좀 무죄가 유력해 보이는데 그런 경우 허다하게 많거든요. 근데 정치인인데 본인은 제명을 당할지언정 탈당은 안 하겠다? 그럼 정치적 책임 안 지겠다는 얘기거든요. 무슨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당하고 운명을 같이 하겠다라는 건데 이런 식으로 당에 부담을 주는 것이 예. 과연 정치인 김병기에게 우리 국민들이 묻는 거죠. 이건 매우 전 잘못된 태도라고 저는 어쨌든 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사실은 이 강선우 의원이
자기는 뭐 돈도 돌려줬고 그다음에 자기는 뭐 입도 열지 않아서 시의원 단수공천 주는 거에는 관여 안 했다 이렇게 주장하다가 지금 네. 이제 얘기가 다 아니라는 사실이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더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이 어쨌든 시의원으로는 된 다음에 시의원 의회의 그 부의장인가 뭐 이거를 해달라고 자기가 네. 또 적극적으로 막 문자 돌리고 그 위원들에게 이제 막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가 1억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을 단수공천했다는 그 의혹에 쌓여 있는 바로 그 사람을 단수공천을 준 것도 이상하고. 그때 단수공천 주라고 그때 김병기 의원은 없었다고 하는데 네. 단수공천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다른 의원들에게 읍소를 해가지고 그래 그럼 줘야 되겠네라고 해서 그냥 받아냈다는 건데 이 두 가지도 이해가 안 가는데 세 번째 되고 난 다음에 나중에는 이 사람을 원내대표? 원내대표 시켜야 된다고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오히려 선거운동을 해줬다는 거잖아요. 말이 막 안 고맙다 되죠. 그러고 예. 그럼 왜 여기서 왜 이것까지 시켜줬느냐 이 네. 세계가 좀 더 쌍으로 움직여줘야 되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말이 없는데 나는 이거를 파면 결론적으로는 자기가 왜 해줘야 된다고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왜 원내대표까지 해줬어야 되는지 그럼 그 와중에 1억 원 돌려줘 놓고도 내가 더 이상 이 사람에 대해서 너무 고마우니까 이 사람에게 원내대표까지 시켜준다고 생각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기본적으로 돈을 이렇게 주고받는 사람들 간의 관계는 돈이 없는데 그렇게 해주지 않는다. 그렇죠. 근데 네. 이거는요, 굉장히 그 뭐랄까 이례적이잖아요. 네. 그렇게 논란의 대상이 된 사람이 갑자기 방송에 나와서 그렇게 장기간에 네. 다 피하려고 그러는데 계속 물어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럼 대답을 왜 그래요? 하다가 네. 그러다가 결국은 나는 탈당은 못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협박하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봐도 나 건드릴래? 내 마음대로 해. 니들 나 자르려면 잘라봐. 제명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나는 탈당은 못해. 그래 니들이 나 제명할 수 있으면 해봐.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건 상식적으로 봐서 얘는 뒷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은 나도 알고 있는 거 많거든. 내가 이별면 다칠 게 나만 죽어. 너희들도 다 죽어. 그러니까 괜히 엉뚱한 소리로 나를 뭐 자르겠다느니 이런 소리 나는 탈당은 하기만 죽어도 해봐라. 못해. 내가 갖고 있는 녹취가 몇 개인데. 그렇지. 나 탈당은 못해. 그러니까 너 니들 제명하려면 해봐. 제명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탈당은 못한다는 실제로 얘기는 결국 그런 얘기잖아요. 민주당에서 다른 모르는 사람이 의원, 어디 있어요? 다른 의원들이 김병기 의원에 대해서 뭐라고 잘 안 하나 그러니까 못하나. 이 사태가 불거지고 나서 요즘 세상에 1억 공소상금이 웬 말이야라고 하는 그 사안의 본질에 대해서도 모두가 놀랐지만 막상 의원들이 제일 놀란 건 강선우, 김병기 의원 간의 대화를 녹취했다고 그렇죠. 그 의원끼리의 대화를 녹취했다고 한 것에 대해서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한테 엄청난 놀라움을 표했어요. 근데 대놓고 얘기는 또 아니 못하지. 그래서 네. 그래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어제 뭐라고 말했냐면 예. 걱정하지 마세요. 나 녹취 없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걸 누가 믿겠어요? 근데 그게 바로 함정인 것이 네. 실질적으로 전화 자동 녹음은 보통 요즘 많이 이제 뭐 있을 수 설정이 있죠. 돼 예, 있으니까 예, 예. 본인들도 모르게 녹음이 돼 있을 수가 있는데 네. 이건 전화 녹음이 아니라 둘 간의 대화를 아주 그렇죠. 심도 깊게 녹음해 놓은 다음에 예. 김병기 원내대표가 보관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를 보좌관이라고 하는 제3자에게 맡긴단 말이에요. 이 사람의 그 방식이. 그리고 이번에 문제가 터진 것도 보좌관의 입을 통해서 나왔다고 지금 얘기가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면 김병기 원내대표가 나 너하고 얘기한 거 녹음 없애라고 말을 해도 수많은 다른 의원들이나 이거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포함이 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네.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너는 안 갖고 있더라도 니네 보좌관이 갖고 있었겠네. 넌 일단 나하고 녹음을 왜 해놨니?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그걸 물어볼수록 못한다는 거예요. 물어보지를 이게 뭔가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다들 기억도 못할 뿐더러 그렇죠. 내가 이걸 혹시라도 잘못 건드려고 나에 대한 뭔가가 터져 나오면 난 끝장이다. 이번에 강선우도 그런 식으로 당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한다는 건데 네. 그러다 보니까 김병기 원내대표의 행동이 더 부적절한 거예요. 사실은 선당무사의 정신을 가지고 뭔가 일을 한다면 일단 그런 모든 논란이 다 제껴주고 나는 아무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꺼리낄 게 없으니 내 말대로 나는 살아서 돌아가겠습니다라고 하고 당을 나가지고 이렇게 해줘야지 되는데 지금 그걸 못하고 수많은 주변에 있는 다른 의원들이나 보좌진이었던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대변인이거나 이런 사람들이 김병기 원내대표에게 정확하게 말을 못해요. 우리가 방송하다 보면 네. 노 변호사님 당신이 얘기해 주세요 이런 말을 하지 내 입으로 못해요. 내 입으로 못해요를 말을 많이 와. 들어요. 그래서 나도 그분은 되게 윤리심판위원 할 때 같이 같이 했었기 때문에 잘 알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터져나오는 걸 보니까 깜짝 놀라갖고 나도 나랑 얘기할 때 뭐가 있었나 이런 생각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걱정들을 사실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정청래 대표가 당 대표잖아요. 네. 네. 윤리감찰단은 대표가 일단은 또 지시를 해야 또 돌아가는 상황에서
저는 굉장히 지금 당을 이상하게 운영한다고 봅니다. 정청래 왜냐하면- 대표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윤리감찰단이 운영을 하려면 일관되게 기준을 해야 되는데 강선우 의원은 시끄러우니까 그냥 제명. 그리고 김병기 원내대표는 언제 윤리감찰단에 넘겼냐라고 하니까 지난 25일에 넘겼다라는 식으로 또 비공개 윤리감찰. 그리고 장경태 의원에 대해서는 윤리감찰단 들어간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도 이 결과가 안 나오고 지금 서울시당 위원장으로 공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윤리의 잣대라는 것이 또 정치의 영역에서 너무 이게 기준이 중구난방이고 오락가락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그럼 당의 기강이 쓰고 당이 제대로 운영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저는 김병기 의원에 대해서도 그럼 본인이 탈당 안 한다고 하면은 당에서 윤리감찰단 해가지고 조치를 취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네. 여기 시험대 위에 전 정청래 대표가 올라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근데 자기가 제명 당한 한이 있어도 탈당은 못하겠다라고 지금 던진 거 아니에요 지금. 김병기- 조치를 해야죠 네. 당에서. 저기에 대한 응답이 없다는 거는 그거는 두려워한다는 거죠. 아. 저 사람 입이 어디로 튈지 아니 그러니까 모른다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면은 만약 전제를 바꾼다면 그럼 조치를 취하는 게 그렇죠, 민주당에서 할 그렇죠. 일이고 맞아요. 아니 발본색원 하겠다고 오늘도 정청래 대표가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하던데 말로만 자꾸 세게 이야기할 게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거죠. 네. 말만 앞서가지고는 저는 신뢰를 얻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네. 일단 당 윤리심판원의 그 징계 관련 회의는 오늘 12일로 예정은 되어 있습니다. 날짜는 잡혀 있는 상황이고 지금 정말 많은 사람들이 뭐 이 공천헌금 의혹 비롯해서 혹은 이제 김병기 의원 본인 개인 관련 여러 가지 의혹들도 나왔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동작구 의회 업무 추진비 유용 의혹이라든지 네. 뭐 차남 뭐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데 14가지가 됐어요. 호텔방 로얄 14가지가 맞습니다. 됐어요. 아니 제가 어제 그래서 아침에 단독 기사를 찾아봤어요. 김병기 단독해서 검색했더니 10대 개가 나와가지고 그 내용을 다 전화질을 못할 정도인데 뭐 직접 동작서장 경찰서장에 김병기 원내대표가 직접 전화해서 사건 무마를 수사무마 같은 거. 수사무마를 의뢰했다. 그래서 이게 최종적으로 공소시효가 끝나고 나니까 경찰들 불러서 뭐 파티를 했다. 뭐 별의별 기사들이 다 나와던데 네. 어쨌든 다 이제 뭐 확인이 돼야 될 것이고 이제 무슨 얘기가 있냐면 당시에 이 동작구 의회 관련된 탄원서가 접수됐을 때 요거 관련해서 이제 이수진 의원이 네. 뭐 당시 관련자들이랑 이 탄원서를 냈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당 지도부에게 이제 보고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제 전달 과정이 약간 복잡할 수 있는데 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뭐 어쨌든 김병기도 당시에 이제 지방선거 총선에서 이제 구의원들한테 공천헌금을 받았다라고 한 탄원서 내용을 이제 이거를 이제 김현지 실장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가 됐느냐 마느냐가 지금 또 하나 이제 이슈죠. 이슈잖아요. 네. 이수진 의원의 주장은 이런 겁니다. 당시에 이제 본인의 이제 보좌관이 이수진의 보좌관이 김현지 실장과 통화를 했고 김현지 실장이 네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보고가 됐습니다. 김현지 실장은 당시에는 이재명 대표의 보좌관이었죠. 보좌관이었고, 네. 네, 그래서 이제 김현지 보좌관이 네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가 됐습니다라고 말한 내용이 녹음이 되어 있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표까지 이제 올라갔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대표까지 올라갔고 그래서 윤리감찰단에 넘어갔다고 이제 김현지 당시 보좌관이 얘기를 했는데 대표까지 보고가 됐는데 왜 아무 소식도 없느냐 해서 물어봤더니 이게 네. 다시 윤리감찰단으로 보냈다. 네라고 네. 이제 넘어갔다고 했는데 그리고 나서 두 달 뒤에 또 윤리감찰단에 전화를 했더니 관련 사안을 아무도 모르고 있더라. 네. 그리고 뭐 윤리감찰단이 검증위원장 쪽으로 조사를 갔다. 안 했고 네. 검증위원회로 넘어갔는데 그 검증위원회 위원장이 김병기 의원이었어요. 네, 그래서 네. 이제 그런 의혹을 제기를 하나 했고 네. 또 하나는 2024년으로 이제 좀 시간이 흘러서 총선 때 네. 이제 이수진 의원이 공천 탈락 위기에 놓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좀 살기 위한 방법을 찾으면서 이제 김병기 의원에 대한 좀 공격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옆지역구긴 하지만 이제 그러면서 당시 김병기 사건 어떻게 처리됐어요?라고 당시의 수석 최고위원이었던 정청래 대표한테도 물었다는 거예요. 네. 왜 김병기 관련해서 뭔가 어떻게 처리됐다는 얘기가 없어요라고 하니까 정청래 대표가 그런 거 나한테 이제 묻지 말아라. 나라고 안 물어봤겠냐? 나보고 네, 어쩌란 나라고 말이냐? 말 안 해봤겠냐? 무슨 나보고 말이야, 뭘 나라고 안 어떻게 물어봤겠냐? 하라고 그러냐라고 화를 버럭 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네. 이수진 의원 주장은 당시에 공천을 김병기가 마음대로 했는데도 당시 지도부가 그걸 알면서도 묵인했다. 당시 지도부도 다 책임이 있는 거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라고 안 물어봤겠냐? 나보고 어쩌란 말이냐? 그래서 버럭 화를 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정청래 대표 짜증을 그냥 좀 낸 거죠. 예. 그렇죠. 짜증을 내는데 그만 물어보라. 네. 대표인 나도 어쩔 수 없는 그런 게 있는데 내가 건드릴 수 없는
그 윗선에서 결정이 내려진 걸 나한테 어떡하라고 자꾸만 날 이렇게 괴롭히냐. 그러니까 이 얘기가 지금 이재명 당시 대표를 얘기하는 것이다라고 뭐 보는 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요. 김병기 저 공천위원장 그때 당시에 뭐 그 사람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나도 왜냐하면 누군가 그 윗사람이 결정을 내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김병기가 무서워서 아무도 얘기도 못했다라는 얘기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안을 보면요, 민주당에서 지금 대하는 거 보세요. 통일교 사건, 통일교가 터졌을 때 그때 바로 경찰로 넘기면서 곧바로 피의자로 전환시키고 압수수색들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김병기 건에 대해서는 지금 이게 말이 나온 지가 얼마나 오래됐어요. 한참 됐어요. 계속 여기저기서 언론에서 터져 나오고 문제를 제기하는데도 그런데도 김경은 미국으로 갔어요. 미국으로 출국해 버렸어요. 그리고 이 김병기 씨는 방송에 나와서 나는 탈당은 못해 제명을 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겠어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그 당사자들이 민주당에서 이 부분을 계속 이렇게 밀어붙일 수 없는 그런 내부 사정이 있다라는 것들로밖에 추정할 수 없어요. 네. 근데 물론 이제 이수진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제 공천에서 좀 떨어진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뭐 앙심 내지는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긴 하잖아요. 그래서 뭐 100% 우리가 그 주장을 이제 다 믿을 수는 없는 것이고 어쨌든 그것도 일방적인 네. 주장이고 그래서 이제 당에서는 아니 아무리 공천 떨어졌다 그렇다고 해서 친정이었던 당에 이렇게 기름을 붓느냐 이렇게 내부 총질을 하냐라고 하면서 조금 네. 네. 여튼 근데 요 탄원서가 전달된 과정이나 이게 마지막으로 어디 갔는지 같은 것들은 만약에 이수진 전 의원의 주장이 맞다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저는 사안을 자꾸 뒤죽박죽 섞으면 안 된다고 보는 예. 게 강선우 의원 사건은 2022년도 얘기고 네. 지금 이수지 의원이 얘기한 거는 2024년도 이제 총선 공천할 때 뭐 김병기 대표에 네. 대한 어떤 탄원서 김병기 개인에 대한 뭐 네, 그런 걸 맞습니다. 냈는데 뭐 셀프 검증했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두 가지 사안이 일단 다르고 시점도 다른데 김병기 사태가 터지니까 여기 이수진 의원이 약간 숟가락 얹듯이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조금 이 논란을 더 증폭시킬 뿐이고 별로 영향가가 없다고 보고 이 지금 김병기 대표 관련된 2024년도 얘기도요. 어떤 무슨 국민들이 수긍할 만한 어떤 물증이나 뭐가 나와야 되는 거고 만약에 이수진 의원 말을 우리가 지금은 검증 단계에 있는 건데 아니 본인이 2024년도에 그 문제가 있다고 인식했을 때 그때 문제를 삼지 않았었잖아요. 그러니까 뒤늦게 와서 탄원서를 가지고서 또 이거를 부풀려 나가는 거는 조금은 좀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아니 뭐 네. 정치적 의도야 당연히 개입이 되어 있겠죠. 근데 이제 2023년 12월부터 자기가 이제 이 얘기를 들었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거를 관련된 탄원서를 자기가 그래서 올렸는데 난 그것 때문에 내가 잘린 걸로 공천에서 탈락된 걸로 알고 있다. 이제 이러면서 그 당시에 막 엄청나게 이분이 조금 시끄럽게 많이 해냈어요.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저도 네. 손해보상 청구를 저한테도 3천만 원 했어요. 이분이. 네? 소송을 하셨구나. 예, 그때 당시에 여기 김영진 의원 말하는 것처럼 이분이 그때 뭘 얘기했냐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뭐 대장동이 마치 또 이제 유죄인 것처럼 또 막 그런 발언을 하고 예, 다녔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예. 이 사람은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그 전에는 또 막 옹호하는 발언을 하다가 네. 갑자기 대장동 태도를 얘기를 꺼내면서 태도를 바꿔가지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또 대장동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를 하길래 내가 그만하시라. 이건 정말 먹던 우물물에 이거는 아예 침뱉기를 넘어서서 독을 푸는 거다. 이랬더니 독 푼다고 말했다고 나를 손해배상 청구 3천만 원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이분이 다 서로 취해서 다 예. 정리는 됐는데 예. 본인 입장에서 되게 억울했던 것 같아. 나는 그냥 열심히 했는데 당에서 나를 인정 안 해주는구나. 근데 이제 당에서는 공천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해보니까 너는 안 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포인트가 이건데요. 네. 그 당시에 당은 이 2024년 총선을 할 때 시스템에 의한 공천을 했었다고 지금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시스템 공천이어서 이런 것들 이제 걸러내는데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으나 김병기 의원 건이나 뭐 강선우 의원 건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여기에서 굴러지지 못했고 네. 그런 부분은 개인적인 좀 문제였었던 것으로 지금 본인들은 판단하고 있다.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관련해서 네. 당 차원에서는 이제 김현정 원내대변인이 김현지 부속실장이 당시에 탄원서 받은 거 맞고 그거를 당 그건 사무국에 인정했죠. 전달한 건 네, 맞다. 네. 그리고 그건 절차에 따른 조치였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이번에는 뭐 부자일 거라고 생각은 했습니다만 재산이 좀 많이 늘었더군요. 그냥 부자인 줄 알았는데 진짜 왕부자였어요. 찐부자. 네. 이혜원 장관 후보자가 175억 원이 넘는 재산을 신고했거든요. 근데 그 전에 이제 공개 대상이 2020년 국회의원 그만둘 때 당시의 재산이 63억 원이었어요. 네. 6년 새 113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6년 만에. 이제 그 국회 퇴직할 때 이제 뭐 비상장 주식 백지 신탁이 풀리고 이제 그게 이제
뭐 액면가가 평가액으로 변경이 되면서 대폭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거다라고 이제 본인은 해명하고 있습니다. 예, 주식만 해도 한 100억이 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 가족이. 맞습니다. 가족 명의 거면 한 121억 정도 되네요. 네. 게다가 이 주식이 다 반도체 비상장 주식이라는 거잖아요. 네. 네. 요즘 반도체 엄청나게 오르잖아요. 이거는 아마 지금 현재 시가로 다시 따져보면 더 올랐어요. 훨씬 아마 비쌀 가능성이 그리고 높죠. 175억이라 그랬는데 제가 봤을 때 200억이 훨씬 넘어요. 왜냐하면 넘죠. 이 사람이 원펜타스라고 하는 그 반포에 있는 유명한 아파트를 네. 소지하고 있는데 그게 138제곱미터짜리거든요. 네. 그게 지금 매매가로 한 90억 정도 돼요. 아. 근데 이거를 35억인가로 신고를 해놔서 아. 현실적으로는 이 차액이 또 엄청나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신고한 거는 이게 다 믿을 수가 없어요. 아, 그렇죠. 아. 그러니까 보통 이제 신고한 금액보다 당연히 많을 거라고는 뭐 생각할 수는 있는데 이 갭이 굉장히 크네요, 그죠? 네. 이 금액이 엄청 커서 커요. 그런가. 예, 그 동네 진짜 요즘 난리 났는데. 근데 이게 뭐 재산이 많다고 해서 물론 뭐 6년 만에 110몇 억이 올라갔다는 게 국민 감정에는 참 벗겨난 일이지만 뭐 돈이 많다고 해서 사실은 뭐 후보자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고 네네네. 이혜원 후보자는 지금 뭐 갑질 논란에 대해서 이제 청문회가 날짜는 아직 잡히진 않았습니다만은 그때까지 계속 나오게 될 가능성이 높아가지고요. 아마 본인의 인성 문제, 뭐 인성 논란이라고 요즘 부르던데 이걸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 국민의 눈높이까지 어떤 조치를 본인이 해낼 수 있겠느냐. 네. 이제 본인의 과거가 이제 영화처럼 다 드러나는 거거든요. 근데 뭐 예를 들면 뭐 그 소리 지르는 모습이나 이런 게 국민들이 다 들으셨기 때문에 전 진짜 들으면서 고라니 소리인 줄 알았어요. 소리를 2번이나 깍깍 지르는 소리가 동물이 고라니가 이렇게 울거든요. 그래서 매우 놀랐습니다. 네. 근데 여자들이 조금 그러니까 야야 하면서 아니 깍깍 울거든요. 여자들이 목소리가 조금 가늘고 사람 잡는 줄 알았어요. 옥타브가 높아가지고 이제 하이 옥타브. 남자고 여자고 소리를 똑같이 질러도 여자들의 소리가 좀 더 안 좋게 들리는. 근데 것 무섭더라고요. 그 소리를 저도 녹취로만 들었지만 무서울 정도로. 그거 만약에 내가 전화나 아니면 바로 앞에서 그 소리 들었으면 그거 바지 잠못 젖었을 자죠. 아니요,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신과 약을 먹는 진짜로. 보좌관들이 많대요. 이분하고 네. 같이 있을 때. 이게 무슨 저 인성의 문제니 뭐 그런 문제를 떠나서 네. 보면은 본인이 UCLA에 유학을 부부가 하고 있었는데 5채의 상가를 서울에서 상가. 샀잖아요. 네. 자기 거 2채, 남편 거 3채. 네, 그거 그 사람들이 뭐 돈 버는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돈 쓰는 위치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유학 가서? 부모님이 좋겠어요. 네, 무슨 돈으로? 그럼 그거를 그때 상속을 한 건지 아, 증여세를 낸 증여 건지 따져야죠. 어떻게 해서 5채를 미국에 있으면서 상가를 5채를 사냐고요. 그리고 영종도 같은 경우도 전혀 그 어떻게 보면 황무지 비슷한 데를 네. 16km 떨어져 있다는데 그 1년 전에 공항이 개항되기 전에 1년 전에 사서 몇 년 갖고 있다가 또 그걸 또 수십억에 또 수용이 돼서. 예, 그게 중요한 거예요. 수용. 수용을 해서 차액을 내서 네. 39억. 이렇게 또 어떻게 보면 이걸로 또 몇십억을 챙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용될 걸 어떻게 잘 알았을까? 아니 그러면요. 예타 보고서도 직접 쓰고. 지금 이제 이게 무슨 정몽준 후보처럼 뭐 원래 재벌이어서 뭐 돈이 많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대한민국의 예산을 총 담당하는 그런 자리에 가면 그러면 수많은 정보를 받을 거 아닙니까? 네. 또 자기가 마음대로 어느 지역에다 예산을 이렇게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그 정보를 다 알고 있으면 만약에 이런 식의 투기 이게 만약에 투기라면 네. 투기에 익숙한 사람이라면 자기가 어느 지역에 개발하려는 지역에다가 미리 다 알고 있을 테니까 거기다가 그러면 뭐 사놓으면 그 다음에 정말 재벌 되겠네요. 조금 있으면. 그러니까 이게 적어도 이렇게 우리가 회계, 재정 이런 거 담당하는 사람한테는 굉장한 투명성을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은행원들도 마찬가지고. 네. 근데 이거 나라의 국가, 나라 전체의 살림, 예산을 짜는 사람에게 그 이전에 아무리 봐도 좀 이상한 금전적으로 투기의 의혹이 있다라는 분한테 그걸 맡긴다?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청문회까지는 간다는 입장인 것 같더라고요. 네, 청문회 가기로 했고요. 네. 민주당에서는 청문회 가서 살아 돌아오세요. 이거가 사실은 민주당의 입장이에요.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워낙 5번 공천을 자기네들이 줬잖아요. 그리고 지명되기 바로 직전까지도 당협위원장이었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수많은 의혹은 전부 다 국민의힘의 당협위원장으로서 당성이 매우 높다고 칭찬받을 당시에 있었던 행동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민주당이 책임질 수는 없어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우리는 당신들의 당에서 당신 당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5번이나 공천을 주었길래 정말 훌륭한 인재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 이 사람이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그런 스펙도 매우 좋고 또 본인이 그동안에 했었던 직업 같은 걸 보더라도 이런 쪽에
쪽에 관심이 많이 있고 또 잘할 수 있는 인재라고 이 사람 말고 또 다른 인재 누구 책임 나와봐 이 정도 선수에 이 정도의 그런 스펙을 가진 사람으로 해보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우리는 생각을 했어. 우리는 탕평을 위해서 너무 속상하지만 혹은 내지는 너무 섭섭한 사람도 많겠지만 민주당 사람 말고 너네 당 사람을 골랐는데 하필이면 니네가 잘 공천할 줄 알고 골랐더니 알고 봤더니 그건 아니었네. 미안하네. 여기까지가 민주당의 스탠스지. 아, 그거는 정말 제가 보기에는 말이 안 되는 변명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국회의원이었잖아요. 그게 네. 청문회에 나오는 자리가 아니었잖아요.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그 재산 신고하면 그냥 대충 넘어갑니다. 그걸 가지고서 무슨 청문회에서처럼 따지지 않아요. 그냥 국회의원은 그냥 선출직이니까. 근데 이것은 임명직으로 국가 예산을 다루는 그런 자리니까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따지기 시작한 거예요. 맞아요. 근데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이번에 김병기 사태나 이혜원 사태를 보면서 여야 똑같구나 하는 짓이 뭐 이런 느낌을 드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이게 무슨 뭐 니네 민주당 국민의힘 사람이었으니까 이걸 가지고서 니네 너 누워서 침 뱉기니까 한번 까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봐라는 건 되게 무책임한 태도죠. 아니, 근데 아니, 누워서- 근데 아까 말이 끝나지가 않아서 그런데 어쨌든 근데 그런 태도를 지금 취하고 있는 것 같고 민주당은 그런 입장이라는 그래서 거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네. 인사청문회 보고서를 채택을 하고 안 하고는 청문회를 보고 나서 결정하겠다는 뜻이고 우리가 그냥 막 그 사람을 보호하겠다는 뜻은 아니다. 그리고 만약에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된다고 치면 네. 그거는 이제 국회에서 전부 다 동의를 해서 안 한다고 갈 거 아니에요. 어차피 만약에 민주당이 사람이 많으니까 뭐 무리하면 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렇게 안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렇다면 그건 대통령 입장에서도 무리하게 임명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려주기 때문에 네. 대통령은 거기서 안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적인 문제를 정리하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누워서 침 뱉기는 맞는데 보통 이제 정치인들이 이제 이런 말은 못 할 것 같아요. 그동안에는 정치인인 사람들이 이제 후보자로 갔을 때 서로 의원들은 불패 신화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네. 선거 치르면서 투서도 받아보고 공천도 통과했고 우리는 늘 어항에 있는 물고기처럼 감시받았다라는 게 정치인들의 논리였는데 이번에 이혜훈 사례를 보니까 공천은 5번 받았고 지금 의원만 3번을 하신 분인데 이렇게까지 흠이 많았나. 이거는 정당에서 그동안 공천 잘 시스템으로 걸러왔다라는 말이 이제 더 이상 성립 안 되는 그런 케이스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정우 네. 씨 같은 경우도 낙마했잖아요. 현역 의원이어서. 네. 이런 것도 이제 깨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첫 깨져야 된다고 낙마였죠. 봐요. 네. 예전에 불패 신화가 있었고. 의원 예. 불패신은 깨져야 된다. 깨질 겁니다. 자, 그렇게 청문회를 이제 하게 되면 청문위원장이 이미자 의원? 네, 기재위원장이라서 네. 국민의힘 이미자 의원이 이미자. 청문위원장이 됩니다. 네. 이미자 위원이 그 이혜원 의원하고 친해요? 노동운동했던 분인데요. 모르겠어요. 뭐 둘이 개인적인 관계니까 제가 잘 알지는 못하고요. 알겠습니다. 지역구가 다르니까 네. 네. 성향은 많이 다르겠네요. 성향도 다르고. 네, 친하진 않은 것 같아요. 네. 이틀 한다고 지금 막 요즘 국민의힘 의원들 또 여성분들 또 이렇게 그룹들이 있는데 같이 묶인 거는 못 본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국힘 소식 한번 네. 가볼까요? 네, 국민의힘이 어제 당 윤리위 구성을 했습니다. 총 7명의 위원을 임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당무위에서 권고했던 징계 수위 관련한 처분 속도를 내는구나. 이해 당사자 본인 여기 계십니다. 예, 한동훈 대표의 당계 논란, 김종혁 전 최고의 해당 행위 논란에 대한 징계의 속도를 내는구나라고 했는데 오늘 나온 속보는 이 7명의 위원 중에 2명이 사의를 표했다고 하네요. 이게 지금 문화일보에서 예. 이름이 다 공개가 됐어요. 예, 명단이. 네, 명단이. 예, 그러니까 원래는 이 윤리위원 같은 경우에 명단 자체는 이제 비공개로 하는데 사실 어제 쫙 돌았고 그 이제 위원 면면에 대해서 이분 과연 적당한 인사 맞아? 과거에 정명석 변호한 사람 있고 통진당 입당 이력 있는 사람 있고 뭐 방첩사 자문위원 했던 여인영 사령관 자문위원 했던 사람도 있고 막 김건희랑 연관된 사람도 있고 이거 제대로 뽑은 거 맞아? 이제 이런 논란이 막 불거지니까 네. 이제 그분 중에 이제 2명이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면서 자리를 내려놓았다고 그중에 합니다. 사표 낸 사람이 누구예요? 그거 아직 공개가 안 됐는데요. 예. 네. 이게 첫째, 그 윤리위원 명단은 비공개라는 것은 당원 단계 없습니다. 예. 그런 내용 없습니다. 네. 그리고 옛날에 이준석 대표의 윤리위 할 때도 다 명단이 공개됐었어요. 사실 저도 윤리위원들한테 전화를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징계 어떻게 되냐고. 예. 그러니까 그 지금 얘기하는 네. 일부에서 저 장동혁 대표와 가까운 몇몇 분들이 나와서 해당 행위다 그게 공개된 것은 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옳지 법적 않다. 근거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비공개를 해야 될 이유 아니 그리고 모르겠는데. 이게 네. 당무감사위원도 마찬가지고 네. 윤리위원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그 심사 대상이 된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 나를 심사했는지도 모르고 그렇죠. 그냥 결정이 내려지면 거기에 대해서 그냥 따라야 되는 겁니까? 아니 재판도 공개 재판이 원칙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윤리위원이라든가 당무감사위원들을 비공개한 것은 이 사람들에게 예를 들면 찾아가서 뭐 읍소를 한다든가 뭐 협박한다든지. 협박을 한다든가 이런 거 이럴까봐 뭐 그랬던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정치적인 사안이 그렇게 될 리는 없는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러면 누구든지 자기 이름을 걸고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예를 들면 논의 자체는 비공개로 이 사람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들에 대한 투표 결정은 비공개로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공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책임을 지는 거죠, 뭐. 당무감사 할 때도 도대체 나를 당무감사한 사람들의 명단이 누군지 알려달라라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를 불러달라. 나 얼굴 보면서 얘기하고 싶다. 근데 뭐 그런 거 하나도 안 받아들여졌어요. 그냥 뭐 본인들끼리 알아서 2년 그 징계를 해서 보내셨는데 네. 그리고 더 문제는 사실은 이 면면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도대체 나를 징계 윤리적으로 심사를 하겠다는 그분들이 어떤 분들인가 얼마나 네. 윤리적인 분들인가를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봤는데 네티즌 이른바 수사대에서 그 이름이 나오자마자 그냥 쫙 그 찾아서 그 사람들이 과거에 이런 분들이었고 저런 분들이었고 쭉 나오더라고요. 근데 뭐 그 중에 한 분은 요양원을 지금 하고 계신 분이 요양원인데 근데 그 지난번 선거에서는 민주당의 김두관 후보를 지지 선언했던 분이고 그다음에 또 뭐 김건희 여사와 김건희 씨하고 지금 경기대의 회화과의 선후배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요양원 그 가족들이 요양원 하시잖아요 김건희 씨. 네네네. 거기다가 또 무슨 뭐 경기대에서 뭐 그렇게 선후배야? 뭐 근데 왜 또 김두관 지지했던 사람이 왜 우리 당에 와서 나를 윤리심사하지? 통진당이 입당했던 통진당에 입당했던 그런 변호사도 있고 정명석에 대해 입당했다는데 이 사람 정명석 보호 안 했다고 사람도 주장을 해요. 근데 제2에서 정명석 변호했던 사람도 있고. 네, 근데 명단에는 100명의 사람들 중에서 입당 및 지지 선언에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정명석을 변론했던 그래 본인은 변론 안 하고 나중에 그만뒀다. 뭐 이런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또 뭐 그 여인영의 그 방첩사에 그 자문위원으로 있는 분도 있고 그래서 아니 이거 무슨 뭐 김건희, 윤석열 이분들이 무슨 여기다가 영향을 미쳐서 된 거야? 이거 뭐야? 윤리위원들 뭐야? 이런 생각이 들고 원래는 윤리위원장을 임명을 하면 윤리위원장과 윤리위원들을 당이 상의해서 같이 하는 건데 지금은 아예 윤리위원장을 임명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호선을 해서 하라고 하는데 그중에 2명은 나는 못하겠다고 나가버린 이런. 그럼 상태예요. 5명이 하는 거야 아니면 2명을 더 뽑아요? 그 모르겠어요. 어떻게 할지는 뭐. 더 충원하겠죠. 충원해요? 시작도 안 했으니까. 왜냐하면 3분의 2 이상이 외부 감사위원이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누가 나간지를 몰라서. 외부가 나갔을 거예요. 네, 그리고 제가 듣기에는 윤리위원장을 여러분을 섭외를 했으나 아무도 못하겠다라고 했다는 뭐 얘기를 기자들한테 들었어요. 네. 다 고소했다고. 연면이 어쨌든 굉장히 끝까지 다양하네. 섭외를 하려고 했다는 거는 징계는 하겠다는 의지는 명확한 거 아니에요? 윤리를 구성은 하겠다는 예, 거니까. 예. 안 할 수는 없어요. 아니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은 어떻게 정치보다 윤리를 더 앞세울 수가 있느냐. 지금 뭐 위원들의 면면도 말씀해 주셨으니까 뭐 자격 있냐를 우리가 묻기도 하겠지만은 아니 우리 김종혁 위원님은 정말 윤리적으로 사시는 분이고 너무 좋으신 분인데 표현의 자유, 정치인에게 기본 중에 기본이 되는 미국 수정헌법 1조 표현의 자유를 가지고서 말씀 몇 마디 그 방송에서 하셨다고 이거를 윤리위 차원에서 가지고 간다? 이건 이 당은 이게 망해야지 정상인 상황으로 지금 가는 거고 저는 한동훈 대표 문제는 좀 다르다고 봐요. 그러니까 말을 가지고 규제하는 거는 과거에 양두구육 썼던 이준석 당시 대표나 네. 뭐 김종혁 위원님이나 그건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이고 한동훈 대표가 했다는 지금 이 의혹은 당원 게시판? 사실은 당원 게시판을 통해서 네. 여론을 조작한 거 아니냐라는 혐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전 여기에 대해서도 당이 먼저 나서서 선제적으로 윤리를 가동할 게 아니라 정치적 경쟁자라면은 선수사를 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서 후 징계해도 되거든요. 근데 정치적 책임을 전면에 내세워서 모든 거를 윤리의 칼로 그것도 오염된 칼로 다 베어버리겠다. 이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좀 망조가 든 거 아니냐. 수사라는 거는 뭐 당 자체 수사 아니면 아니요. 경찰 수사기관에 따른 아. 수사 결과를 보고 윤리 문제는 사후적으로 처리해도 되는 거거든요. 네, 당에서 뭐 네, 징계를 주는 거니까 이게 네. 급한 게 아닌데 순서를 다 바꿔가지고 모든 거를 당의 윤리 그 오염된 칼로 다 정리하겠다고 하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이 망조든 거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궁금한 게 이거 당무 게시판을 다 본인들이 운영하는 그 시스템 속에서 사실은 확인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거기서 나온 결론이나 수사 결과를 한동훈 대표나 이쪽에서는 못 받아들이겠다. 이거 다 조작됐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어떻게 왜 그러는 거예요? 이게 내가 내용을 모르시는구나. 그러니까 지금
그 몇 가지 문제가 뭐냐면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 짧게 그러니까 그 당원 가입을 하지 않은 시기에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조사를 했어요. 근데 실제로 한동훈이 당원 가입한 건 2023년 12월이에요. 그리고 가족들은 2024년 7월부터 12월까지밖에 없어요. 근데 2023년과 2025년에 올라왔던 동명이인들이 올렸던 글들을 다 한동훈 가족들이 욕설을 퍼본 것이다라고 그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그게 61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610건이에요. 그러니까 탈당을 하거나 입당도 하기 전에 올라왔던 글들 이름이 같다는 이유로 해서 그 사람들이 다 한동훈 가족이 욕설을 한 것이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가짜로 조작을 해서 발표를 했고, 또 하나는 한동훈과 동명이인 한동훈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네.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뭐 이 김건희 개목줄을 끌고 다녀라 뭐라 이렇게 막 온갖 욕설을 해놓은 게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한동훈 대표는 여기 가입도 안 돼 있거든요, 당계에. 네. 그러니까 글을 쓸 수 있는 자격도 없어요, 당연히. 근데 이 사람이 썼던 모든 글을 진형구라는 한동훈의 그 장인이 쓴 글로 이름을 바꿔서 진형구가 이 글을 썼다라고 그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그건 조작이죠. 근데 조작. 199건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조작을 해서 발표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게 궁금한 건데 한동훈 동명으로 썼다는 글이 2024년 5월 7일부터 11월 3일까지 161개가 목록이 올라왔어요. 네. 2024년 5월 7일부터 11월 3일까지. 네. 요 타임에는 한동훈 대표가 그러면은 이 단계에 안 들어가요? 아니,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입이 안 돼 있어요? 네. 2024년인데? 네, 안 들어가 있어요. 아까 2023년부터 가입됐다고 아니, 하셨어요? 그러니까 가입이라는 거는 제가 따로 가입을 해야 돼요, 거기. 당원 가입과 당원 게시판 가입이 그렇죠. 다르다. 당연히 당원이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고 탈당을 하면 인증을 당연히 떨어지는 거지만 그런 가입을 해야 돼요. 근데 그런데 가입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해본 적이 없다. 그러면 그건 좀 이상한 부분이고, 또 하나는 그런데 불구하고 그래서 김민수 최고가 그러잖아요. 그 뒤에 그 핸드폰 번호 가족까지 쓰는 그 핸드폰 번호 4개가 똑같더라. 그다음에 IP가 동일하더라. 강남 병에 살더라. 뭐 이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이 아닌 한동훈을 찾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게 거짓말이라는 그게 거죠. 거짓말이에요? 그게 위법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아니 위법은 두 번째 문제고 그러니까 거짓말이에요. 한동훈이라는 사람 거짓말이죠. 네, 왜? 아니 한동훈 대표와 그 지금 현재 쓰는 핸드폰 뒷번호하고 이 가짜 그러니까 다른 사람 동명이인 한동훈이 어떻게 전화번호 뒷번호가 같을 수가 있어요. 같지 않겠- 근데 같다는 게 같다고 이제 주장한 김민수가 같다고 얘기하는 주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게 가지고서 허위다? 같다고 한동훈은 하는 게. 완전히 허위다 그러니까 이거는. 같다고 그러면은- 말한 게 거짓이라는 아니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아니 그거 말고 그건 저는 완전히- 제일 궁금한 게, 그러니까 허위 요소가 있다고 치고 네. 한동훈 대표가 라디오 나와서 가족이 쓴 건 뒤늦게 알았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이 쓴 건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가족이 쓴 인정한 거는? 거잖아요. 가족이 네. 쓴 건 맞는 네. 거예요? 가족의 이름이 가족이 네 쓴게 명이 맞다? 그러니까 공개가 됐잖아요. 네. 근데 이게 가족들이니까 뒤에 핸드폰 뒷번호가 같고 가족이 아마 쓴건 한동훈 맞다. 대표도 같을 거예요. 네, 잘 그러니까. 모르지만. 근데 이 동명이인 한동훈은 같을 수가 없잖아요. 네. 이거 어떻게 같아? 요거는 그- 윤리위에서 다 너무, 따져봐야겠네.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래서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냐면 그러니까 이건 한동훈도 이름이 똑같은 데다가 그 뒷번호 핸드폰 번호 뒷번호도 이름이 똑같은 데다가 같은 IP인데다가 같은 강남 그 발표 병인데다가 자체가 거짓이라고 지금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이렇게 그래서 얘기하시는데 수사로 그게 이건 밝힐 이해가 안 수밖에 가요. 없다니까요. 그게 이해가 안 수사로 가요. 밝혀야 돼요. 네, 왜냐면 밝힐 수가 아니 이 없어요. 사람은 사실은 되게 무슨 감사위원인가 뭐 당무감사. 당무감사위원이었잖아요. 이호선. 네. 그분은 이거 정확하게 자료를 가지고 조사를 하는 사람일 텐데 이렇게 만약에 본인 말이 맞다면 거짓말을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당에서는 이 자료를 준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왜냐하면- 조사를 해요? 그럼 어떻게 왜냐하면 귀신이 아니라 아니 네. 이 자료는 네. 개인정보법 문제가 위반이기 없네. 때문에 네. 준 적이 없다. 당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준 적은 근데 없지만 어쨌든 그거는 또 사실이 아니다. 준 적도 없고 사실도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요. 그동안에 극우 사이트들에서 이런 식의 글들이 막 올라왔어요. 이게 한동훈이가 한 거야라고 하면서 한동훈은 가입도 하지 않은 그러니까 한동훈 같은 이름의 사람들이 욕설을 퍼본 것들을 이게 한동훈이가 한 거야라고서 계속 올라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추정하기는 그쪽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그걸 가지고 발표한 걸로 보인다는 거예요. 네네네. 왜냐하면 당에서는 이거 개인정보법 위반인데 우리가 어떻게 개인 거를 줄 수가 있느냐. 못 준다라고 그래서 못 준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 들리는 소문에는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업무 방해라고 펄펄 뛰었대요. 그래서 줄 수가 없다 우리는. 네네네. 그런데 발표를 했어. 발표를 했는데 그럼 이 자료는 어디서 받은 거냐. 이거 어디서 받은 거냐.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을 당계 조작 발표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네네네. 거고 정치 공작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결국은 아니, 그럼 궁금한 수사를 게, 통해서 네, 문제가 마지막 되는 하나만 거예요. 가족이 쓴 건 인지를 했으니까 나중에 알았다고 하니까 한동훈 대표는 가족 누구
가족도 여러 명이잖아요. 네. 누가 어떤 거를 썼는지는 한동훈 대표는 지금 알고 있는 그럼 거예요. 어떻게 알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가족들한테 확인을 했으니까 아니 알 거 아니에요. 누가 썼다라는 거기 걸. 나오는 그 가족들. 글들이라는 게 거의 대부분이 신문사 그러니까 뭐 칼럼 방송국, 옮겼다 뭐 이런 칼럼 거. 이런 거 네. 링크해 놓은 거예요. 그 내용은 지금 한동훈 대표는 알고는 확인을 해봤으니까 아니 알 그러니까 거 모르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확인해봤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거를 뭐 본인이 이렇게 확인했는지 어떤지 난 잘 아니, 모르겠어요. 알고 있다고 얘기를 만약에 했으니까. 알고 있다면 그러니까 방송 물어봤겠죠. 나와서 네, 네. 나중에 알았다고 한동훈 대표가 이미 얘기를 했기 네, 때문에 네. 저는 궁금한 게 그거예요. 그렇겠죠. 가족 그러면 뭉뚱그려 있는데 가족도 뭐 장인어른 뭐 많잖아요. 애도 있고. 자제분 많으니까 누가 썼는지 정도는 알고 있지 않을까. 그건 뭐 제가 그러면 모르니까 그게 그 대변에서 자발적으로 얘기할 수는 했다라고 없고. 하면은 이렇게까지 문제 삼을 건 아닌데 네. 만약에 그것도 누군가 행위자가 좀 중요하다 보는데 행위자가 다 모아서 일률적으로 했다라고 하면 이것도 여론조작으로 볼 여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부분은 좀 밝혀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발표할 때도 좀 더 신뢰를 주기 위해서 예를 들면 뭐 윤리위원장이든 뭐 이런 사람들이 정확하게 이 시청자들이 다 보는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요. 이렇게 갤럭시 탭 이런 걸로 아. 딱 보여주면서 자료를 제시를 투명하게. 하면 투명하게 하면 너무 좋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죽인다. 근데 그냥 뭐 자기네들이 한 거 그냥 뭐 문서로 갖고 와서 그냥 못 믿겠는 거예요. 갤럭시 탭이 아니라서 갤럭시 탭 A9 플러스였다면 아마 신뢰도가 많이 좀 올라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한번 이거 해보게 빌드업은 미리 짜오시는 거예요? 아이, 되고요. 머리가 너무 좋아. 네. 천재신 것 같아요. 와, 이 갤럭시 탭 정말 이 가볍고 성능이 이 반응 속도 같은 걸 보면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한번 써보고 이렇게 네. 하면 안 될까요? 하나 써보고요. 달라는 거예요. 요거 제가 근데 한번 써보고 드릴까요? 진짜 좋은 점이 뭐냐면 요게 이제 11인치거든요. 웬만한 노트북 크기인데 그러니까. 좀 작은 노트북 크기인데 네. 요게 이제 얼마면 그냥 그래 이 정도 가격이면 사보겠다 생각하시겠습니까? 우리 저 신인기 변호사님 한 100만 원? 100만 원, 그렇지. 8, 90만 원, 100만 원. 8, 90만 원, 100만 원 정도 그 정도 줘야지. 돼야죠. 예. 근데 이거를 26만 9천 원에 드립니다. 아, 진짜요? 26만 9천 원. 26만 원. 어때? 요즘 어디 좀 오마카세 좀 비싼 데 가도 25만 원이에요. 네. 진짜 그거 싸다. 밥 한 끼 먹는 이 갤럭시 A9 플러스 이거를 하면 얼마 좋습니까? 맞습니다. 거기다가 심지어 이 가죽 파우치까지 오. 예, 넣고 다니시라고 충격 흡수되는 요 네. 파우치까지 함께 드린다는 겁니다. 파우치 하나만 따로 살려도 몇만 원 26만 하거든요. 9천 원이 이게 사실은. 파우치도 따로 팔아요? 비싸요, 네, 따로 파우치. 팔아요. 예. 이거 무게는 좀 가볍나요? 무게? 이거요? 네, 무게. 이건 뭐 자 봐봐요. 자 이렇게 돌리지. 손가락 하나 돌리잖아. 이렇게 뭐야, 가볍잖아. 농구 좀 했네. 어머 웬일이야? 농구 좀 했어. 가볍네. 야. 가볍잖아. 이거- 보여드리잖아요. 와 이거 나 한번 만져봐도 돼요? 아이 그럼요. 이렇게 하나 사세요. 진짜 가볍다. 나 요즘 네.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박스 무게가 반입니다, 내가 좀 그게. 사용해보고서 아하이. 좀 후기 쓰면 안 돼? 요거를 또 여러 대 필요하신 분들은 원 플러스 원 할인 또 있습니다. 두 대 사시면 와우. 49만 8천 원 두 대를 드리는 거예요. 19길에 한번 사보세요. 그래서 아, 그렇죠, 자제분까지 그렇죠. 한번 싸다. 주면 좋겠네. 예, 자제분 네 분께 나눠드리라고 우리 저 한동훈 대표께 좀 전해주시고요. 그렇게 사도 100만 원이 안, 네 대를 사도 100만 원이 안 됩니다. 야, 와, 정말 저렴하다. 네, 뉴포마켓 더보기 링크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요즘에 반도체 가격 엄청 올라가는 건 알고 계시죠? 가격이 점점 더 올라갈 겁니다. 빨리 결정하시는 게 여러분께 도움이고요. 오늘이 제일 쌉니다. 맞아요. 항상 네. 오늘이 싸더라고요. 막차입니다. 오늘이 막차예요. 자, 그렇게 필요하신 분들 영상 링크 따라가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세 분은 여기서 보내드리고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 영 아쉬워하시는 것 같은데 요건 한번 사장님께 좀 여쭤봐주세요. 할인을 조금 더 해드리는 걸로 한번 제가 사장님이랑 쇼부를 한번 네,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